자, 먼저 요즘 가장 이슈가 돼 있는 밈 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워낙 요즘에 장이 출렁임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중소형주로 큰 돈을 큰 상승을 노리려는 투자자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바람직한지 저도 조금 우려스럽긴 한데 뭐 게임스톱이나 AMC, 최근 뭐 클로버헬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 특히 젊은 분들 중심으로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거 밈 투자 이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아마 제가 라이브 하면 밈 투자가 뭐예요 이러시는데 사실 여러분 그냥 테마주 투자입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그냥 커뮤니티에서 많이 이제 언급되는 야 이거 뭐 급등할 거다 이러면 이제 찍으면 우르르 몰려가지고 가격 밀어 올리기도 하고 이런 전형적인 이제 테마주라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테마주라고 보고요. 미국은 원래 기관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80~90%가 기관입니다. 그리고 미국 개미들은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데 관심이 없었는데 똑같죠. 코로나 이후로 작년 올해 개미들이 이제 10%에서 20%까지 2배 이상 늘어났으니까 이제 그 막대한 돈을 들고 이제 커뮤니티를 몰려가지고 정보 공유하면서 이거다 다음은 이거다 이러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MZ세대의 한 중심에 있는 입장으로서 사실 소액으로 좀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요. 제가 뭐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그래도 여러분보다 좀 빨리 보면서 미국 주식도 오래 해왔고 뭐 밤에 쉽게 말하면 잠도 덜 자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보고 하면서 이렇게 빨리 안 했으면 나올 수 있지만 대부분의 그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들은 그렇게 막 민첩하게 대응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게 미국 주식은 상하한가가 없거든요.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항상 이거 2배 오른다고 생각하지 이게 99%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무섭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하는 건 소액으로는 해볼 수 있는데 소액 정도만 해라. 정말 이걸로 인생을 바꾸겠다는데 다른 방향으로 나쁘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좀 소액으로 한번 해보시고 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이걸로 크게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건 진짜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투자가 그러면 요즘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좀 비트코인 투자랑 좀 유사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거의 유사하다고 봐요. 제가 뭐 비트코인의 가치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정작 지금 비트코인이 뭐냐고 하면 대답 다 할 수 있는 투자들이 많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심지어 그 어떤 미국의 그 20대 유명 유튜버가 있나 봐요. 주식 투자하는 유튜버가 이런 밈 주식 자기도 뭔지 모르는데 그냥 투자한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댓글도 나도 마찬가지야. 뭔지 모르지만 그냥 오를 것 같아. 이러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게임처럼 하는데 야 진짜 그냥 소액이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이걸 뭐 하면은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현상이 아까도 금융위기 반복이냐 그러셨는데 1929년 대공황 이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고요. 그래요? 그때도 뭐 기관이 많이 투자한 종목만 골라서 개미들이 왜냐면 대공황 이후에 돈이 워낙 많이 풀리니까 거기에 참여한 개미들이 이제 이런 그 일명 뭐 공매도에 투자한 종목만 골라서 투자하는 게 하도 유행하니까 1933년은 이걸 법으로 금지하는 것까지 나왔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역사가 반복되는 걸 느꼈어요. 그때도 있었던 일이 지금 한 100년 지난 지금 100년 만에 또 돌아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 끝이 워낙 안 좋으니까 나라가 그 금융위원회에서 법으로 금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겠어요.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밈투자라고 불리는 게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소목님의 말씀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좀 갑자기 궁금증이 들었는데 어쨌든 미국 주식을 하시다 보면은 소목님은 밤에 잠은 좀 주무시는지 전 그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사실 저 처음에 할 때는 밤샜어요. 당연히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처음 하면 이제 내 눈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직장 다니면서 했었는데 막 아침에 눈 뻘개가지고 업무 시간에 막 하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점점 이제 익숙해지니까 이제 줄어들고 이제 본업도 있고 하니까 하더라고요. 근데 팁을 드리자면 어차피 미국 주식은 장 전하고 장 시작하고 1시간 안에 다 거의 끝납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도 누가 뭐 지금 장전부터 움직이네요 이러시는 프리마켓 이미 우리나라로 치면 퇴근하실 시간쯤부터 장전에 중요한 뉴스들이 다 나옵니다 이미. 그래서 미리 다 주식들이 움직여 있어요. 그래서 그날 상승하는 종목군이 다 정해져서 이미 반영이 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 넘어가면 거의 종목들이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눈 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은 늦어도 12시 전후로는 그냥 자는 편이고 그리고 애초에 그러니까 미국 주식 하시려면은 조금
막 너무 변동성 큰 주식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했던 말씀의 네, 연장이겠네요. 네. 좀 길게 볼 수 있고 네. 그런 좀 스트레스 덜 받는 종목을 잘 투자하라는 말씀이시죠. 지금은 잘 주무시고 네, 지금 푹 잡니다. 주무시는 거죠. 네, 네. 저도 비트코인 해보니까 24시간 장이 움직이니까 네, 맞아요.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문제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잠을 못 자요, 사람이. 누워서도 보시지 않아요. 네네. 그렇죠. 그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피폐해지는 것 같아서 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피폐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뭐 테이퍼링, 인플레이션 등 미국 정책 결정은 사실 미국 이슈가 아니에요. 전 세계로 맞아요.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큰 의사 결정이다 보니까 뭐 국내 투자 역시 엄청 흔들리는데 그 본토인 미국 주식은 당연히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미국의 정책 이슈는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이미 뭐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이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반영돼 있다라고 돼 항상 있다. 생각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예측 못했던 곳에서 위험이 나온다. 그게 진짜 위기라서 네. 그럼 예측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 편하려면 현금 비중을 조금 유지하는 방법이 진짜 현실적이지 않을까. 네. 언제 나올지 모를 위험을 계속 스트레스 받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더더욱 미국 주식은 좀 마음 편한 걸로 깔아놓으시면 좋겠고 네. 변동성과 스릴을 즐기고 싶다면 한국 주식으로 차라리 차라리 그래서 저도 한국 주식으로 단타 치셔가지고 네. 돈 버신 걸로 미국 주식에 그냥 우량 자산 그냥 우리 뭐 부동산 사듯이 넣어놓으시면 차라리 마음 편하지 않을까. 안 그러면 미국에 밤새서 보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애초에 정책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 좋은 기업들로 물론 단기간 받겠죠 현실적으로. 근데 네. 그래도 끄떡 없는 기업들로 좀 끌어놓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하여튼 너무 거대 담론과 이슈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정말로. 네. 네, 뭐 그러니까 5월에도 사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이슈가 뭐 네. 되게 큰 그렇죠. 일이 생길 것처럼 네, 했는데 엄청 겁줬잖아요. 의외로 정말로 별일 없이 네. 지나가고 또 주가가 가고 있으니까 네, 그것도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좀 종목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표적인 혁신기업 하면 지금은 작년과 올해 가장 핫했던 기업이 테슬라죠. 네. 이제 전통적인 뭐 PER 계산법이나 이런 기업 분석을 통해서는 사실 나올 수 없는 주가가 뭐 지금은 좀 떨어졌지만 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 기업들을 이제 좀 잘 발굴하는 게 어찌 보면 중요할 것 같은데 혁신입니다. 혁신 기업의 발굴법 이건 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까 정보의 과잉, 풍수 이래서 더 좋은 기업은 더 과열되고 네. 뭐 인기 없는 기업은 더 인기 없는 양극화가 주식시장에서도 일어나는 것 같고 그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 같은 것도. 근데 뭐 제가 혁신 기업 발굴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주식시장에서 조금 더 빨리 그런 기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현실적으로 알려드리면 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검색할 때 네. 그 항상 침투율이라고 저는 쳐봅니다. 침투율이요? 네, 침투율이라고 네. 한글로 치셔도 충분히 많이 나오거든요. 아, 네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시장 초기에 있는 기업들이 결국 혁신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긴가민가한 것들. 네.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은 여러분 구글이나 네이버에 전기차 침투율 치면요. 네. 아직도 5%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제 시작이죠. 네네. 지금도 길거리에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바뀌고 있지만 아직은 뭐 테슬라가 막 활발하게 굴러다니지 않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몇 년 있으면 금방 엄청 많이 굴러다닐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눈엔 잘 보이지 않지만 좀 내가 미리 잡고 싶다 하면은 침투율을 항상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우주 기업들의 침투율은 지금 얼마나 될까요? 우주 기업이요? 네, 네.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 어려운데 한 그러니까, 1% 네. 되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 0에 가깝죠. 왜냐면 0이죠? 네.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혁신기업으로 불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혁신기업 찾고 싶다면 시장이 너무 침투율이 많이 올라간 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4G 스마트폰 우리나라 침투율 치면요. 네. 지금 혹시 스마트폰 진행자님 4G 쓰시나요? 저 5G. 이미 5G 넘어가셨죠. 네, 네, 네. 그러니까 4G 치면요 거의 100%가 나와요. 100 몇 %가 나와요. 침투율이 왜냐면 100% 넘었다? 네, 넘었다는 얘기는 한 사람이 4G 두 세대 있으니까. 쓰시는 네, 거예요. 네, 네. 끝난 시장이죠. 그러니까 네. 이미 이제 근데 이제 4G를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네. 5G 침투율도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이고 이제 시작이고요. 네, 그런 네. 식으로 이제 침투율을 항상 같이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면 네. 이게 초기에 있는지 늦었는지를 조금 보실 수 있다. 네. 예를 들어서 또 하나 그냥 말씀드리면 온라인 부동산 거래 온라인 부동산 거래요? 네. 네. 이런 게 물론 지금 집값 너무 막 과열돼서 네. 지금 들어간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의식주잖아요. 의식주 중에 하나인데 네. 우리나라도 지금 부동산 거래 요즘 막
제가 언급해도 좋은데 온라인으로 뭐 중계하는 네, 직방, 네, 그런 거 가방, 엄청 많이 그렇죠. 생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시장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네네. 아직도 우리 전월세나 매매할 때 아무래도 오프라인 중개사분들 통해서 하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초기에 있는 기업이니까 네네. 이제 혁신 기업으로 네.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일단 생각합니다. 침투율을 잘 검색해보라. 네. 요게 메시지인 거고 또 네, 한 가지.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네네. 만약 이게 좀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 네. 또 팁이 신규 상장 기업, 네. 특히 미국에 상장되는 기업을 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아요. 신규 상장 기업이요? 네. 영어로 IPO라고 하는데 네. 이제 그래서 IPO 스탁 혹은 IPO 리스트 이렇게 쳐도 되는데 네네. 당연히 핫한 기업이고 제일 몸값이 높을 것 같을 때 상장을 시키거든요. 네네. 그 기관들이 아무 때나 상장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더 좋은 그걸 보면 좋은 이유가 네. 미국이 항상 트렌드를 주도한단 말이죠. 전 세계 시장 트렌드를.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래서 좋았던 게 미국에서 상장하면 딱 한 1년쯤 있다가 한국에 그 트렌드가 오더라고요. 아, 네네. 네. 근데 요즘은 정보 격차가 더 줄어들어서 더 줄어들었어요. 계속 격차가 줄어들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상장하면 요즘은 길어봐야 6개월 뒤면 한국도 관심 팍 불고 네. 요즘 진짜 빠르면 3개월 내에도 바로 이제 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 잘 보면 국내 주식까지도 하는 네.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어떤 열풍이 곧 오겠구나, 바다 건너 오겠구나 이런 네. 걸 보는데 네. 상장하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요즘 관심이 붙는 기업이니까 네.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야가 지금 상장을 막 하고 있구나. 네, 그런 걸 보시면 혁신 기업을 안 놓치고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침투율과 IPO, 그러니까 상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만 봐도 트렌드를 빨리빨리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IPO 이야기가 나와서 그냥 뒤에 할 질문을 미리 좀 해보면은 네. 자 미국에 최근에 이제 상장한 이제 한국 기업 뭐 쿠팡이 있죠. 쿠팡이나 네. 마켓컬리도 지금 미국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상장 이건 조금 반대인 거잖아요. 국내에서 잘 되고 있는 사람이 네. 미국으로 가버린 케이스인데 네. 이런 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하면 싫어하실 수 있는데 이것만 봐도 사실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기도 하거든요. 네네. 왜냐면 유망 산업, 미래 산업에 잘 나가는 이 젊은 기업들이 네. 다 미국으로 건너가고 있잖아요. 왜냐면은 한국에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 주식 시장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네. 미국 그 글로벌 시장에 딱 진출하면 몸값도 훨씬 잘 받을 수 있고 네. 거래도 활발하고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뭐 많은 기업들이 다 네. 가능만 하다면 건너갈 것 같거든요. 지금도 제가 이제 뭐 스타트업 운영을 준비하고 있지만 주변에 사장님들은 꿈이 다 나스닥 상장시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즘 젊은 창업가들이 네. 그러니까 그래서 더더욱 이제 미국 시장 트렌드를 잘 보면 여러모로 좋으니까 이런 신규 상장 측면에 관심 있게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다. 미국의 IPO 시장을 잘 눈여겨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정리를 해볼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뭐 미국 주식하면 뭐 양극화 이야기도 있고 기술주 중심의 이제 리딩하고 있는 장은 계속 가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기술주만 사는 것도 리스크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랬을 때 미국 주식 투자할 때 혁신주, 기술주의 투자와 일반 그 외의 투자 비율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 걸로 보시나요? 네. 이게 참 뭐 비중 정하는 거는 개인 차가 있는데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은 돈을 버는 것 같다 이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작년에 이제 딱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성장주 투자를 미리 하신 분들 예를 들면 코로나 박살났을 때 결국 미국 주식 오른다 네. 주식은 오른다라고 해서 투자하신 분들은 결국 돈을 벌었는데 네. 이제 예를 들면은 회복 다 하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폭락했을 때는 돈 빼놨다가 네. 다 오르고 나서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또 이제 그렇죠. 고점에 물려가지고 네. 지금 뭐 올해 최고점에 들어가서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상담을 하시는데 네. 또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물어보니까 갑자기 이제 지금 전문가들이 성장주는 별로고 경기 민감주, 회복주에 투자하라 네. 이런다고 해서 이제 그걸 이제 다 갈아타신다는 거예요. 네. 근데 또 참 그러면 이제 계속 남의 말만 듣고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다 한 발씩 자꾸 네, 늦는 그러니까 투자가 그렇죠. 되는 네, 거죠. 그래서 네. 본인이 만약에 자꾸 나 뭔가 계속 나 한 발짝씩 늦는 것 같다. 왜 내가 사면 고점이지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이게 좀 방법에 좀 문제가 있는 그렇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보통 대부분 그냥 이제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결국은 작년에도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작년에 제가 뭐 배당주나 뭐 에너지 주식 이런 거 투자하라 그러면 네. 댓글이 악플이 엄청 날렸어요. 아 그래요? 네네. 지금 전기차 시대에 무슨 에너지냐. 네네. 네, 막 그러는데 지금은 반대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에너지 기업들이 막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진득하게 해놓으신 분들은 뭘 선택해서도 오래 돈 벌었을 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내가 그런 거에 확신이 있지 않다면
저는 진짜 확실한 방법은 그냥 반반 투자하는 거. 반반 네, 투자. 쉽게 말하면 네네. 거기서 이제 비중 살짝 결정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네. 그게 이제 어려우니까 결국은 반반 골고루 섞여 있는 시장 지수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좀 이제 혁신주 투자에 대한 비중 이야기도 해봤고요. 금방 말씀하신 거 연장선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배당주와 에너지를 좀 추천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반론이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좀 주목해야 되는 것들은 좀 테마나 섹터 같은 게 어떤 게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도 그 결론도 말씀드리면 저는 무조건적인 우상향론자는 아닙니다. 네. 근데 분명히 주식시장이 또 오르다가 내릴 수도 있고 결국은 이제 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도 지금 하반기는 제가 아무리 나쁘게 생각해도 분위기가 너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더 무서운 건 지금 성장주와 가치주가 같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여러분들이 사실 고민하실 필요 없이 진짜 웬만하면 다 오를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네. 상반기에 지금 그 성장주들이 박스권이라고 하죠. 네. 계속 오른다고 하지만 지금 올해 1월부터 6월달까지 투자하신 분들은 완전 노잼장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참 쉬운 장이 될지도 모르는 네네. 그러니까 한국도 코스피 박스피였죠. 네. 뭐 10만 전자 간다 그랬다가 8만 전자 왔다 갔다 뭐 그러고 있는데 네. 미국도 S&P라는 그 지수가 4,000에서 4,200이라고 해서 완전 재미없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슬슬 한두 종목씩 이제 조금씩 뚫고 올라가고 있어서 그냥 저는 하반기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주식으로 네. 근데 더 구체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면 네네. 그냥 그 딱 난 짧게 한 6개월 본다. 네. 그러면 조금 더 그 컨택이라고 하잖아요. 네. 경기 회복주 이런 게 좀 초과 수익이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나는 어차피 그거 팔고 귀찮아요. 네네. 어렵잖아요. 그것도 네. 팔고 다시 갈아타는 게 네. 그런 분들은 지금 애플 이런 것도 엄청 싸졌거든요. 네. 안 올라서 1년 동안 안 올라가지고 거의 그대로니까. 네. 네. 돈은 잘 버는데 계속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싸진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폭락해야만 싸지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지금 너무 그 우량 성장률도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이 많다. 더 길게 보면은 뭐 많이 올랐다고 하는 혁신주들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네. 이렇게 네. 정리가 된다. 네. 좀 정리가 하면은 네. 뭐 단기 한 6개월 정도 보시면 컨택주 네, 맞습니다. 등을 중심으로 보고 네. 더 길게 본다면 혁신주도 지금 네. 충분히 괜찮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가 결국에 더 올라간단 말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네.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이제 네. 간다. 상당히 정리 잘하시네요. 그렇게 네, 보면 맞습니다. 되는 네, 거죠. 네. 네, 아. 네, 양방향으로 다 좋다 네. 지금. 네. 자,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리고 대부분의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보는데 요즘에 또 각광받고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 주식이긴 네. 하거든요. 네. 이제 중국이 이제 기회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고 있는데 좀 소몽님께서 보시는 미국 외 주식,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해도 네. 될지 어떤 네.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도 됩니다. 네. 제가 미국 주식 좋아하는 이유가 미국에 어차피 그 중국부터 한국 주식 다 상장돼 있거든요. 네. ETF로. 네. 그래서 시장 동향 파악하기가 되게 수월해요. 네.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슬슬 이제 경기 회복이 미국이 먼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백신 먼저 맞고 지금 진짜 미국인들은 막 마스크 벗고 다니더라고요. 아, 네. 그러고 이제 조금 지나서 유럽이 슬슬 이제 시작이 됐고 여행 재개. 네. 유럽 하면 여행이잖아요. 명품부터 관광 이제 풀리고 있고 네. 이제 드디어 우리 중국과 뭐 한국, 뭐 일본 포함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하반기 늦어도 하반기면 다 풀릴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돈이 풀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더 나아가면은 인도, 브라질 같은 곳 네네. 최악가 지났다. 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돈이 이렇게 더 점점점 굳이 말하면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빠져나가고 그렇죠. 있다. 네네. 그래서 보시는데 중요한 건 제가 위험자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한국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중국이든 한국이든 좀 아시아 쪽은 신흥국에 가깝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은 장기 투자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반기에 한번 이머징 했다가 그렇죠. 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우려하시는 금리 인상이니 달러 걷어들인다고 하면 또 돈이 무섭게 빠져나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좀 관점을 짧게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머징 좋은 것 같고 네. 중국 주식도 변동성 엄청 크거든요. 그렇죠. 무섭거든요, 진짜. 네네. 그래서 그런 거 좀 각오하고라도 리스크 감수하고 해보실 분들은 추천. 근데 나는 그런 건 불편하다. 여기 구독자분들 성향 많이 나뉘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달러 약세면 참고로 수출 기업들 다 좋습니다. 네네. 애플이 전 세계에 아이폰 팔고 있잖아요. 네. 달러 풀린다고 손해보는 게 아니라 더 싸게 잘 팔립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기업에 그냥 깔아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럼 약간 좀 평균적으로 보셨을 때 뭐 다른 건 좀 이머징은 좀 더 빼고 미국과 중국 주식을 투자를 하겠다. 네. 그럼 좀 추천해주는 비율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지금 만약에 제가 지금 여태까지는 진짜 미국
9, 중국 1위였다면 네. 하반기에는 그래도 한 미국 7, 중국 3까지는 올려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정도로 지금 왜냐면 중국도 요즘 악재 많이 돼가지고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다 비싼 주식들이 많이 과열에 식어가지고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버블이 좀 거친 만큼 네, 네, 네. 약간 중국 시장도 한번 네. 주목해볼 만하다. 네. 9대1에서 7대3이면 굉장히 한 20% 늘려도 된다는 네, 네.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말씀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연TV, 오늘은 해외 주식 전문 유튜버 소수몽키님을 모시고 어려운 미국 투자, 해외 투자 어떻게 잘해볼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나 그 다음에 좀 알았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또는 이메일로 알려주시고요. 다음에 또 든든하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